네, 이제 2차 시로서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울 내용은 지금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 형태로 파일에다가 쓰는 것까지 얘기가 됐었고요. 그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하는 디렉토리 작업, 그리고 꼭 이것이 우리가 문자열로서만 파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간을 축약해서 쓸 수 있는 이진 파일 형태의 접근 방식,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나 이진 파일이 아닌 일반적인 객체 출력 방식, 그리고 정규식이라는 내용으로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렉토리 작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때 파일이 우리가 읽어드려야 될 파일이 있을 때 하나의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디렉토리에 있는, 즉 폴더 안에 있는 현재 파이썬 파일이 있는 폴더라든지 아니면 별도 지정된 폴더 안에 있는 전체 파일을 다 찾아서 그것을 각각 순차적으로 읽어야 될 경우가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폴더에 어떠한 내용물들의 파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 차수에 배웠던 모듈입니다. OS라는 모듈을 사용하시면은 현재 이제 디렉토리에 어떠한 파일들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생소한 영어를 좀 볼 텐데요. 뭐냐면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우리가 curre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CW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가 이 안에 폴더 하나하고 두 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지금 CWD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것을 OS 모듈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리스트 형태로 폴더는 그냥 이름만 가져지게 되고,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리스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파일도 읽어오고 이 파일도 읽어오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즉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 모듈을 사용한 우리가 작업 디렉토리 CWD 관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우선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OS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OS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getCW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함수죠. getCW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것은 change 디렉토리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문자열로 디렉토리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의 리스트를 넣기 위해서는 list 디렉토리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겠죠. 포문을 통해서 리스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 네임에 대해서 출력을 하라라고 하면은 현재 CWD에 있는 모든 파일의 리스트를 출력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이제 폴더라는 놈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뿐만 아니라 CWD에 있는 폴더도 같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폴더는 생략하고 내가 파일만 처리하기 위해서는 isFile이라는 추가적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isFile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 네임을 넣어주면은 이게 파일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게 디렉토리의 네임인지 파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도 제공이 되고 있다. 어디서? OS 모듈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이게 파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 문자열에서 사용했던 andwith라는 메소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WD는 우리가 아까 getCWD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고 있는 CWD에서 리스트들을 얻고 싶다. 파일과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얻고 싶다면은 리스트 디렉토리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이 파일즈의 그 내용들이 리스트 형태로 쭉 저장이 될 겁니다. 이 저장된 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is 파일이면서 파일이 맞냐 아닌지를 따지는 거라고 했죠. 이 파일이 맞냐 아니냐를 따진 다음에 이것의 끝이 이런 확장자로 끝난지를 한번 확인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중에서,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아닌 폴더가 아닌 파일 중에서 JPG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의 리스트를 손쉽게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것은 출력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로딩을 하거나 별도의 작업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문자열에서 배웠던 andwith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진 파일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번 차수에서는 모든 텍스트의 입력과 모든 파일의 입력과 그리고 파일의 그 출력을 파일에 출력하고 파일을 입력하는 파일에 그 리딩을 하고 파일에 라이팅을 하는 작업을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죠? 문자열 형태로 파일을 쓰고 문자열 형태로 파일을 읽어드렸는데 이런 방식도 있지만은 파일에 쓰고 읽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진 파일, 즉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일반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입력하는 것이 더 일반화된 형태, 이진 파일이 더 왜 일반화된 형태인지 우선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1, 2, 3, 4, 5, 6이라는 정수를 저장하고 싶습니다. 123,456이란 값을 파일에다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문자열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문자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자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6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파일에 6바이트의 공간에 1, 2, 3, 4, 5, 6이라는 값이 저장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텍스트로 굳이 고려하지 않고 사실 이것은 정수였잖아요. 이 정수 그 자체로서 저장한다면은 123,456은 이진화시킨다면은 이런 형태의 비트 패턴으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수는 원래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죠. 정수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의 정수 그대로 저장을 하는데 단지 이것을 이진화시켜서 저장을 한다면은 위에 있는 6바이트보다 숫자 그대로 이진화시켜서 저장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훨씬 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결국 텍스트 파일에다가 123,456이라는 값을 저장했더라도 이것을 다시 텍스트 파일로부터 파일에다가 텍스트 형태로 123,456을 저장했더라도 이것을 다시 파일로부터 문자열을 읽어왔을 때 다시 숫자로 변환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진화시켜서 저장을 한다면 그 숫자 그 자체를 그냥 이진수로 저장한다면은 이런 변환 시간마저도 필요 없다는 거죠. 공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변환하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 이진 파일 형태의 저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저장 방식은 이진 파일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단점은 이 파일을 열었을 때는 사실 이진 패턴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들은 아닙니다. 그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장된 파일을 txt 파일을 열었을 때 어떤 내용이 저장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이진 파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효율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빠르고 그리고 공간도 덜 잡아먹는다면은 이진 파일이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진 파일로서 읽기 그리고 쓰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실 뭐 별도의 함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픈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모드를 4가지를 봤습니다. 그죠? read, write, 그리고 append,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죠. append가 있고, 그리고 이제 read 플러스라고 해서 read, write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과는 별도로 뒤에 b를 붙입니다. byte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read byte라고 해서 이진 숫자 형태로 읽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진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read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 아까 read의 입력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몇 바이트, 몇 개를 읽어올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입력 파일에서 내가 8바이트를 읽겠다 하면은 read 8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진 내용은 이제 바이트 어레이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것도 파이썬에서 제공한 하나의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시퀀스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트 어레이에 있는 내용물 중에 첫 번째 바이트를 빼온다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인덱싱을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첫 번째 바이트를 빼올 수 있겠죠. 만약에 쓴다고 해서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wbyte라는 모드로서 파일을 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트 어레이라고 불리는 시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4가지 값을 집어넣게 된다면은 바이트라는 형태로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것을
그대로 라이트 값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진화된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화된 숫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우선은 바이트 형태로, 바이트라고 불리는 시퀀스 형태로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것을 이제 라이트에다가 제공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바이트는 이제 1바이트 단위의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시퀀스 자료형으로 리스트로 받고 튜플로 받는데 바이트라고 불리는 별도의 자료형, 사실 6가지 자료형이 이제 시퀀스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데 그때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트라는 것이고요. 1바이트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8비트잖아요. 8비트는 2의 8승계의 숫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56이죠. 그렇기 때문에 1바이트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0에서 255 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unsigned, 즉 0에서 255라고 가정한다면은 하나의 바이트씩 이렇게 이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순차 접근과 임의 접근. 이것은 꼭 이진 파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텍스트 기반의 접근이어도 똑같이 허용되는 우리가 파일 포인터의 위치 지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파일 포인터란 것은 앞 차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파일이 열리는 순간에는 가장 처음에 있다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자동으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순차 접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파일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거나 라이팅을 할 때 파일 포인터가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순차 접근이라고 하고, 앞차시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번 파일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파일 포인터는 엔드 오브 파일까지 가게 됩니다. 파일의 끝까지 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더 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거나 또 다른 특수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수한 방법이란 것이 뭐냐면은 임의 접근입니다. 랜덤 액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뭔가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필요할 경우는 내가 특정 위치로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임의 접근, 랜덤 액세스라는 방식이 됩니다. 자, 임의 접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파일에는 파일 포인터라고 해서 지금 파일의 어느 지점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화살표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초에는 시작되는 위치로부터 시작하다가 만약에 리딩을 했다, 읽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음 읽을 대상은 여기입니다라는 것을 파일 포인터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엔드 오브 파일까지 가게 된다면 파일을 전체 다 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인이의 위치에다가 다시 파일 포인터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파일을 다 읽으면은 엔드 오브 파일에 파일 포인터가 위치하게 되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위치로 다시 한번 이 파일 포인터를 옮기고 싶다, 앞쪽으로 다시 옮기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seek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앞차시에서 R+라는 모드로서, 즉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모드를 다 동시에 사용하려면 R+ 모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seek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읽기하고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즉 읽기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은 내가 쓰기를 하기 위해서 파일 포인터를 강제적으로 앞쪽으로 옮겨서 원래 있던 파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것을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바꾸는 메소드가 seek이라는 메소드고, 그 seek이라는 메소드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포지션을 입력값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파일 포인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금 파일을 리딩하고 있거나 라이팅하고 있는데 파일 포인터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te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요, 지금 현재 파일 포인터가 지금 파일의 어느 위치에, 바이트 단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바로 이제 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 접근, 랜덤 액세스를 하는 예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k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몇 개의 문자를 읽은 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파일 포인터를 원래 처음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seek이라는 메소드를 배웠기 때문에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코드로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est.txt 파일이라는 것을 한번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모드를 R+ 했습니다. R+는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한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파일 객체에서 read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10개의 바이트를 읽어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지금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쭉 알파벳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개를 읽어온다면은 A, B, C, D, E, F, G, H, I, J 여기까지가 아마 읽어왔을 것이고 파일 포인터는 여기 딱 여기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죠? 10개를 읽어오고 나서 그 다음 읽어질 그 위치에 파일 포인트가 위치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이제 이 10개를 읽어온 다음에 이제 읽은 문자를 출력하면은 이제 A, B, C, D, E, F, G, H, I, J까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infile이라는 파일 객체에다가 tel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켰습니다. tel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거죠. 파일 포인터 위치를 알려달라고 포지션 값으로 받아가지고 출력해 봤더니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위치는 10이 되는 거죠. 0부터 9까지 읽었으니까 다음 읽을 것은 10이라는 위치부터 읽을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식을 통해서 포지션, 지금 바이트 단위의 파일 포인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은 텔을 통해서 이제 10이라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seek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파일 포인터가 원래 10이라는 바이트 단위의 위치에 있었는데 얘를 0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ek 0이라고 바이트 단위에 입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리드를 10칸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읽기 때문에 또 다시 A, B, C, D, E, F, G, H, I, J가 입력이 되는 게 이렇게 파일로부터 읽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생략하고 지금 리드만 두 번 했다고 가정합시다. 10개 읽고 또 10개 읽으면은 사실 위에는 A, B, C, D, E, F, G, H, I, J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밑에는 원래는 이게 아니라 K, L, M 쭉쭉쭉쭉 알파벳이 순차적으로 읽어지게 될 것인데 강제적으로 파일 포인터의 포지션을 옮겨가지고 0으로 첫 번째 위치로 옮겨가지고 다시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코드의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파일 포인터를 강제적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원하는 위치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개의 메소드를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현재 위치를 찾는 tel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내가 가야지 될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지정하는 seek이라는 메소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를 출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자열을 파일에다가 출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이진 파일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꼭 이것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란 거죠. 문자열 또는 바이트 외에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자료 구조에서 배웠던 딕셔너리라든지 리스트, 튜플, 뭐가 됐든지 간에 셋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파일에다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딕셔너리를 출력을 하겠다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딕셔너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을 할 때 사운드라는 키죠.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가 있는데 사운드라는 키는 8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고 비디오 퀄리티라는 그 키는 하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머니는 10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웨폰 리스트에는 이런 건, 미사일, 그리고 나이프라는 3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게임을 저장하고 싶다는 거죠. 현재 스테이터스를, 내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게임을 다시 실행시켰을 때 그 스테이터스를 다시 읽어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이 현재 적혀진 이 내용을 그냥 텍스트 형태로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고 다시 텍스트 형태로 다시 읽어오면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딕셔너리에 대한 키를 하나 가져와서 텍스트 라이팅을 하고 또 그 값도 라이팅하고 또 키를 가져와서 라이팅, 값도 라이팅 이렇게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거보다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모듈, 우리가 이제 앞선 주차, 9주차에서 여러 가지 모듈을 배웠었는데 내장 모듈 중에서 피클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피클, 여러분들이 이제 피자 먹을 때 보통 이제 딸려오는 그 피클입니다. 그 피클이라는 모듈을 사용한다면은
이 현재 이제 저장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꾸러미로 만들어가지고 파일에 쓰고 다시 이제 로딩해서 복호화하는 과정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클 모듈을 사용한다면 좀 더 손쉽게 정해진 객체를 저장하고 객체를 다시 읽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피클 모듈의 메소드가 덤프라는 것과 로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우선 덤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객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이제 기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바이트 단위의 단지로 만들어내게 되고, 이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결국 파일에 저장될 때는 어떻게 저장될까요? 이진화돼서 저장이 되겠죠. 이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지가 알아서 피클이라는 모듈이 알아가지고 바이트 단위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덤프라는 그 메소드의 기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선 피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클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서 봤던 게임의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것을 파일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 파일로서 우선은 읽어드리는데 라이팅을 위해서 이진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save.p 해가지고 플레이어의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피클 모듈에서는 파일을 이진화시켜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W가 아니라 W 바이트 형태로 그 모듈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피클 모듈에 있는 덤프라는 놈을 통해 가지고 덤프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현재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게임 옵션에 대해서 이 파일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두세요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다시 클로즈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save.p라는 파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장에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무슨 말인가라는 이상한 말들이 지금 막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제 정확히 이 객체 안에 있는 딕셔너리 객체 안에 있는 정확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내용이 바뀌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일부는 텍스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좀 이상하게 깨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클 모듈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함축시켜 가지고 이 내용을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냥 읽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클 모듈로서 저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읽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겠습니까? 피클 모듈에 있는 로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은 현재 이 저장되어져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다시 안정적으로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로드는 압축된 피클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장하고자 압축시킨 덤프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그 압축된 객체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압축된 객체를 다시 복호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 현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객체로 변경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기 위해서는 역시 피클 모듈을 로딩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이 파일, 그 함수의 이름은 로드죠. 로드인데, 로드의 입력값으로는 어떤 것을 입력값을 넣어주면 되냐면은, 현재 오픈되는 파일의 객체죠. 이 오픈이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저장했던 save.p라는 것을 read 바이트 쪽으로 읽어드린 이 결과값, 오픈 함수의 결과값은 뭡니까? 객체를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체를 반환하게 돼 있고 그 객체가 사실은 이 로드라는 그 이제 함수에 그 피클에 들어가 있는 로드라는 메소드의 입력값으로 제공이 된다면은 피클 파일에서 이 딕셔너리를 자동으로 로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읽어진 딕셔너리를 이 obj라는 이제 변수가 레퍼런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면은 obj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이제 피클이 이 딕셔너리 덩어리를 로딩을 해가지고 obj가 이것을 레퍼런싱하게 돼 있는 거고 이 안에는 우리가 아까 저장해놨던 이 웨폰 리스트의 그 건, 미사일, 라이프 그리고 머니, DF 10만 그리고 비디오 퀄리티 하이 그리고 사운드의 8이라는 값을 순차적으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좀 의아스러운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원래는 이제 사운드가 먼저였고 비디오 퀄리티 그리고 머니 그리고 레퍼런스였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읽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리뷰를 하자면은 딕셔너리에서는 딕셔너리라는 그 객체는 딕셔너리 객체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없다라고 했죠. 왜? 모든 접근은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접근한다고 했나요? 키 값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객체를 읽어온 것에 대해서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파일에 저장되어진 객체를 그대로 다시 복호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피클 모듈을 사용하면은 어떠한 객체든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다시 파일에 저장된 객체를 다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 객체 모습 그대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마 사용하실 일이 꽤 있을 거라서 이 피클 모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규식이라는 것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가지고 간단히만 말씀드릴 건데 사실 메타 문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타 문자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특수 문자들이 특성한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꺽스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맨, 닷, 그리고 별표가 있으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문자열의 시작이 엑스맨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가 오고 그리고 몇 번이나 올 수 있는 어떤 문자가 엑스맨으로 시작되는 어떤 문자가 반복되더라도 좋다라는 하나의 어떤 규칙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규칙을 정의해 놓으면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파일을 읽어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 정규식이라고 불리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은 크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라고 불리는 모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자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문자열에 이제 문자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열이 있는 일종의 이제 다중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다중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에 이 하나의 문자열 한 줄을 본다면 숫자가 있고 그리고 컴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역시 문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중에서 숫자만을 가지고 오고 싶다. 즉 101, 102, 103만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한다면은 리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find all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제공을 해주면은 그 익스프레션, 즉 정규식을 만족하는 것만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규식이 %d 플러스인데 숫자가 한 번 이상 반복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에서 봤던 메타 문자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간단한 예제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조건은 최소 8글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의 대문자가 꼭 있어야 되고 하나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특수 문자가 있어야 되는 요즘에 굉장히 귀찮은 비밀번호를 만드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패스워드를 이제 패스워드로 받아들이고 나서요. while문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검증하게 되는데 만약 랭스가 8보다 작으면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 조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대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A에서 Z까지가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이거 포함되지 않았다면 플래그를 -1로 하는 거죠. 8글자보다 작으면 -1 그리고 소문자가 없어도 플래그를 -1로 지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숫자나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체크하기 위해서 0에서 9까지가 서치를 해서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면 역시 플래그를 -1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수문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1로 합니다. 결국에는 플래그가 -1로 변형됐다는 것은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패스워드가 아니라고 출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플래그가 0이라면은 유효한 패스워드입니다 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형태로서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약에 그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이제 컴파일러의 기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다면은 컴파일러라는 교과목을 들으시면은 좀 더 자세한 학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